안녕하세요.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전날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음성만을 통해 화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이 있고, 평소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촬영해 드리는 형식이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뺑소니가 이제 피해자 상태를 살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괜찮아요 라고 해서 그냥 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아이들 사건이 그래요. 아이들은 이 사리분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막 자리를 도망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마치 잘못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겁을 먹었다고 해야죠. 당황스러우니까 막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런 애들 안 잡아두시면 이런 상황 발생합니다. 자, 볼까요? 지난 4월 비가 내리는 오전에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편도 1차로에서 SUV가 앞에 멈춰서 있는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두 차량의 범퍼는 심하게 찌그러졌다. 차대차 사고네요. SUV에서 내린 운전자는 비틀거렸고요.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했다. 그 다음에 운전자, 여성 운전자였어요.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했고요. 농도는 0.143이 나왔고요. A씨는 양복이 비에 젖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갔고 술은 사고 후 너무 떨려서 마셨다. 조금 이상하죠.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지만 B씨에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는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했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감옥에 안 갔네요. 과거에 음주 3번이 있었는데 감옥에 갈 만한 사례인데 천만다행이네요. 최근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인 상대방 운전자의 상태만 확인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로 유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상당수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범죄 전과가 있거나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을 피하려는 운전자들이지만 뺑소니의 법적 정의를 알지 못해 유죄를 선고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니까 뺑소니의 법적 정의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거의 한 99%는 모를 거예요. 이제 다른 사건이죠. 지난달에는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을 몰다가 제가 말했죠. 6살 여자아이,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여자아이를 치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동번호만 알려주고 가버린 50대 운전자가 벌금을 선고받았다. 뺑소니 혐의로. 자, 벌금 5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면허가 4년 취소입니다. 사람 미쳐버립니다. 4년 동안 차를 못 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운전자는 재판에서 피해자를 친언니에게 인계하고 갔기 때문에 도주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인적사항을 밝혔다면은 현장을 벗어났어도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쭉 보면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괜찮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가 아니면 웬만해서는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웬만하면은. 그래서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피해자가 괜찮다, 그냥 가라고 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사고를 수습하고 이름 연락처를 알려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거 사실은 이 법조계 관계자가 한 말인데 제가 뺑소니 사건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것도 사실 완벽하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나중에 괜찮다 그냥 가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라고 할 때가 많아요 생각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무조건 내가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내가 어디서 사고가 났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보냈는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말이 바뀌면 뺑소니가 되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내가 자진신고를 하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면 혹시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셔라. 저는 뺑소니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렇게 112에 신고해갖고 자진신고를 하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뺑소니라고 하는 거는 피해자가 먼저 신고를 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가해자가 먼저 경찰에 내 스스로 자진신고를 하면은 피해자보다 먼저 신고를 하면은 뺑소니가 성립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 베스트는 일단 병원에 데려가든지 아니면은 보호자가 올 때까지 가만히 인계를 하든지 아니면 경찰을 불러가지고 경찰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이게 제일 좋은데 이게 안 됐다 바빠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은 일단 경찰에 무조건 내가 자진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시는 분들이 이쪽 업무를 하시는 분 아니면은 이 뭐 변호사건 뭐 법무사건 잘 모르세요 생각보다. 근데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은 무조건 뺑소니가 들어가요. 거의. 왜? 피해자가 괜찮다 그냥 가라고 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사고 수습을 하고 이름 연락처를 알려줘야 된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말을 좀 비틀면은 괜찮다 그냥 가라고 하면은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이름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인데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그냥 가라고 했는데 나중에 피해자가 말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땐 돈이 들어오니까, 돈이라는 그 어떤 변수가 개입을 하니까 피해자 말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먼저 전화를 하셔야 돼요. 경찰서에 무조건 먼저 전화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뺑소니가 빠집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에 Q&A 코너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적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 제목에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 행정사는 8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걱정 없이 언제든 서면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다 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